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1부, 2부 순서가 뒤바뀌는 날이죠. 오늘 금요일 1부에서는요. 우선 스타분들 모시고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피해가야만 하는 종목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하나하나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종목 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2부에서 더욱더 빠른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카카오톡 통해서 무료로 종목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이렇게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방송하는 내내 계속해서 2시간 동안 채팅창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롭게 바뀐 톡스타에서 역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퀴즈 이벤트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를 해뒀고요. 방송 중간에 퀴즈 내드릴 거예요.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퀴즈도 풀어보시고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체험권까지 참여하는 시간 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2분 넘어서고 있는데요. 별톡방에는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는지 별톡방 체크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왠지 금요일이어서 많이들 밖에 나가 계실 것 같아요. 별톡방 열어주세요. 보겠습니다. 오, 많은 분들 또 그새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스트레스 잡스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재님, 오늘 칼바람이에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푸드나무 접수해 주셨습니다. 푸드나무 접수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스트레스 잡스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늘 정말 칼바람이죠. 하지만 내일은 영하 10도까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내일 정말 꽁꽁 무장하시고 외출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효섭님 안녕하세요. 민재님 의상 바뀌었네요. 너무 이뻐요. 라고 하셨어요. 효섭님 고맙습니다. 저 금요일은 항상 이렇게 사복데이예요. 좀 색다른 날인데요. 좀 색다른 기분으로 시청을 하고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우리 효섭님도 오늘 시장 대행 어떠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잠시 뒤에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먹방이님, 민재님 오늘도 아름다우세요. 라고 하셨어요. 먹방이님 고맙습니다. 우리 먹방이님 어제 상담 좀 도와드렸는데 김보님도 멋져요. 라고 하셨네요. 오, 김보님 보이시나요 지금? 잠시 뒤에 김보님 보여드릴 건데 오늘 김보스타의 넥타이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다가오고 있는 걸 연상케 하는 넥타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까까오님은 대보 마그네, 그리고 우리 스트레스 사스님께서 민재님 의상 너무 이쁘세요. 미녀 아나운서라고 하셨어요. 우리 스트레스 사스님 감사해요. 오늘 금요일인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주 기분 좋은 칭찬 덕분에 입꼬리가 광대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 1부 이 주식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증권가 리포트들부터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세 분의 스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이 주식 사지 마라.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우량주 단기 매매와 개별주 변곡점 매매 그리고 테마주 예측 매매의 강점을 갖고 있는 공시선생 이강민 스타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주식 사지 마라의 김원스타입니다. 자, 요즘 시장 자체가 좀 한동안 좀 흔들렸다가 오늘 겨우 좀 반등이 그냥 찔끔 나왔습니다. 찔끔 나왔지만 그래도 이 반등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오른다고 너무 환호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너무 환호하셔가지고 지금 예, 어제 오늘 한 이틀 동안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시장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락하려면 무슨 이유를 못 만들겠습니까? 1일날 체포된 화웨이 CFO 얘기가 갑자기 이틀 전에 나와가지고, 이거 되게 뜬금없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이렇게, 하긴 근데 중국 반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중국 반응이 상당히 지금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졌고, 결국 미중 무역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진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면서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집 사지 마라. 네. 사지 말 좀 뭐 진짜 이럴 때 잘못 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런 종목들 리포트,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또 잘못된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찾아보고요. 투자의 대안까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상스타임 스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에는 봉춘선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상스타임 스타님, 요즘에 이제 그 톡스타 톡방에서 그 상승 추세로 팀으로 또 활동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승 타이밍님이 이제 워낙에 좀 인기에 저희 톡스타에서 많기 때문에 일단 뭐 간단하게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시장 대응하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주옥 같은 종목들 거의 다 지금 폭락했기 때문에 뭐 그 자랑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지난주 제가 금요일날 나와서 드렸던 이야기는 지난주 이제 주말 G20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주를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회의 결과 이후에 우리가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G20 미중 무역에 대한 이러한 어려웠던 부분이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비전이 좀 제시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수요일부터였죠. 아무래도 이제 이 트럼프의 관세맨이라는 이 발언이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관세맨이라는 이슈,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나왔던 화웨이, CFO 체포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슈로 나오면서 시장이 좀 갑작스럽게 좀 안 좋아졌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급 또한 굉장히 지금 얕아진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실적이 받쳐주는 대형 우량주들만 좀 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약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한화케미칼 그리고 이제 성광밴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 또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 수주에 대한 증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있던지 말던지 우리는 계속해서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에 투자만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스타임스타님이 이제 이렇게 사라고 한 종목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난 최근 2주 동안 사면 안 된다고 한 종목도 되게 폭락 나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것까지는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춘선 스타님, 예. 지난주 주옥 같았습니다. 일단, 네. 지난주 종목 중에, 정말 크게 밀렸더라고요. 예. 선물 관련해서 추천한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간단하게 일주일 동안 근황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역시 뭐 지수가 좀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그 종목은 뭐 어느 정도 좀 선방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뭐 흐름이 조금 좋았다 안 좋았다 했는데 오늘 좀 장중에 조금 수익이 났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지수가 추세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개별주 위주로 주로 접근을 종목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지는 말고 좀 조금씩만 하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어떤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적절히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저희 톡방에 이제 평택촌놈님하고 그다음에 봉준선 스타님 같이 있는 그 톡방도 같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장 평촌님이랑 다 나쁘게 보고 있다고. 근데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해야 돼요. 틀린 것 같다. 그랬더니 지켜보셔라. 그랬더니 여지없이 그분 수요일, 목요일 날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긴 했지만 좀 그래도 이제 시장 방향 자체가 상당히 좀 그래도
보시는 방향이 계속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1시간 동안 좀 열심히 좀 시청해 주시면은 아마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도 좀 기대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선스타임스타님 준비한 것도 역시 이제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 중에 틀린 거, 완전히 이미 틀린 거, 그 다음에 앞으로 틀릴 거, 이 종목 리포트들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는 건데요. 찾아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금 이제, 무조건 소개해서 그럼 틀린 것만 찾아내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런 패턴을 똑같이 당하시지 마셔라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요. 취지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생각해 주시고.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미 틀린 리포트입니다. 자, 왜 스푼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네. 일단, 이미 틀린 리포트로 먼저 선스타임스타님이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 어떤 리포트인가요? 네, 일단 아무래도 최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제약바이오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냐 없냐로 이제 나눠질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좀 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이라는 제가 기업을 오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9월 28일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가 또 하나 있죠. 네, 리포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넥신의 R&D 모멘텀은 계속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일단 그 레포트가 나오는 그날 이 제넥신의 종가 기준으로 가격을 본다라고 한다면 99,6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99,600원. 네, 오늘 기준으로 종가를 보면 76,000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빠졌죠. 많이 네, 리포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R&D에 관련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결국엔 주가는 좀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이겁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또 올해 1분기 셀트리온 3인방 그리고 신라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굉장히 큰 상승세를 좀 이뤄냈는데요. 네. 그때 거의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런 임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미 그때 여기서 여기서 이제 더 갈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야 할 시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숫자가 이제 나와야 된다. 그렇죠. 더 이상 기대감으로 올라가기에는 제약바이오는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숫자 나오는 대형 제약사들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셀트리온 3인방 또 한미약품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실적도 좀 뒷받침해 주고는 있지만 이런 제넥신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이 돼서 실적을 열어봤더니 계속해서 적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긍정적인 뷰를 제시하면서 계속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메이저 수급이 지금 러브콜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 따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네. 기대감으로 더 이상 올라오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적 혹은 최근 유한양액이라든지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이 보여줬다시피 기술 수출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큰 임팩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지금 이제 뒤처지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은 이 종목을 사야 될 때가 아니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리포트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겟 프라이스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인데 목표 주가 15만 원, 현재 주가 76,000원. 반토막. 딱 거의 딱 반토막이네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땐 이 정도의 반토막이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그 뒤에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틀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물가 하향이 좀 나와야 되는데, 물가 하향은 뭐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선스타임스타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뭐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예를 들어 동아이스티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현재 조금 버티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숫자가 좀 나오는 회사들하고 숫자가 안 나오는 회사들하고는 좀 명확하게 좀 차이가 좀 나는 그런 갈림길에 좀 이렇게 완전히 좀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임상,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술 수출 한다고 해도 주가가
하루 이틀밖에 못 가요. 사실 이제 그런 기대감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재료가 노출됨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물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임상에 대한 소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제한폭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금 김 보스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미약품이라든지 한올바이오파마, 즉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명확한 실적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지속 보유 가능 혹은 신규 매수가 가능하지만 제넥신처럼 지금 어찌 보면 이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제넥신은 지금은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봉준선 스타님, 봉준선 스타님 봤을 때는 제넥신에 대해서 뭐 대응이나 뭐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역시 그 큰 흐름에서는 흐름이 끝났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뭐 최근에 거의 대부분 종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감으로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기대감으로 갔어요.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은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018년 초까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약업종이 다 마찬가지예요. 제약 바이오 쪽이 전부 다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 기대감 같은 것들은 이미 다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흐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리 주가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말 제대로 된 재료가 나오더라도 이게 반응이 짧다는 거죠. 네. 이 주가가 이미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걸 예상하고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와줘야지 정상적인 거고요. 나오지 않았을 때는 완전히 꺾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안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흐름 자체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는 반등이 중간중간 나오겠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제로 뭐 어마어마한 뭐 계약을 한다거나 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추세적으로는 하락한다 그렇게 보시면서 그에 맞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제넥신 제가 예전에 그 연초에요. 연초에 제가 수익 잘 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저도 이제 쳐다도 안 봤죠. 사실 이게 이제 약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병용 투여하는 약 요즘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넥신. 그리고 이제 이 제넥신 같은 이 기업이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좀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라젠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렇죠.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JP 모건 컨퍼런스라는 대형 그 이벤트, 호재성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신라젠도 강했고 또 오늘 코스닥 지수를 아무래도 이제 끌어당겼던 건 이제 신라젠의 강한 상승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넥신은 지금은 비중을 조금은 줄여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넥신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흐름을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OCI입니다. 네, OCI. 자, OCI인데 참 이거 참 재밌습니다. 참 좀 재밌긴 한데, 일단, 맨 먼저, 예전 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 OCI 차트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OCI 흐름이 어떤지.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실 텐데,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확인 사살하는 의미에서 OCI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 OCI가 차트가 이렇습니다. 2018년 이후에 주구장창 밀리고 있죠? 주구장창 밀리고 있는데, 요즘 이제 살짝 다시 떴어요. 요즘 살짝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4월이면요, 언제냐면요, 요때, 4월 25일날 교보증권에서, 4월 25일입니다. 요때쯤 교보증권에서 나온 거예요. 자, 교보증권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자, 고순도 폴리시콘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다픽. 네, OCI. OCI를 지금 이제 고순도 폴리시콘 대명사가 되고 있다 그래 놓고, 목표 주가를 22만원, 네, 해놓고 4월 25일날, 2018년 4월 25일날 추천을 했는데요.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하고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건 당연하죠. OCI 매수하신 분 치고 폴리실리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연한 얘기를 되게 당연하게 써놨어요, 근데. 그리고 4월 들어서 1분기 말 재고가 소진이
마무리됐다. 그래서 수요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폴리실리콘 상승 가격 상승은 예정돼 있다. 그리고 고순도 프리미엄이 이제 OCI가 약간 고순도 폴리실리콘이기 때문에 이쪽에 프리미엄이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를 좀 볼게요. 결과는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22% 떨어졌습니다. 급락을 했고요. 출하량은 15% 감소를 했고 OCI가 정기보수 막 이런 거 하면서 가동률이 64%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원가가 올라오면서 OCI가 실적이 완전히 깨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더욱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이제 갑자기 10월 달부터요. 어느 때냐면요. 이때예요. 자, 10월 달 이제 한참 주가 폭락할 때 이때쯤 이제 증권사들이 우르르 리포트를 냅니다. 마치 내가 매수 리포트 낸 적이 없다는 듯이 목표가를 하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OCI 잘 안 된다. 자, 보시면 10월 말부터 각 증권사 거의 전 증권사예요. 거의 전 증권사가 다 냈어요. 근데 KB, 미래에셋대우 모두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하향했는데 지금 뭐 미래에셋 목표가입니다. 자, 미래에셋인데요. 시간이 필요한 상황. 리포트가 거의 이 정도 나오면 사지 말란 얘기예요. 사지 말란 얘기거든요, 이거. 그리고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낮춥니다. 네, 10만 원 낮춰요.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 시황 약세로 컨센서스 하회했다라고 얘기했고요. KB증권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3분기 실적을 전년 대비 둔화될 전망. 이 정도 아직 약간 매도 의견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뉘앙스를 잘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랬는데 목표가가 현재 주가보다 높네. 그 매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뉘앙스는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그 정도 뉘앙스는 이건 팔란 얘기고. 이제 그렇게 좀 뉘앙스를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근데 더 재밌는 건 신한금융 투자인데요. 신한금융 투자인데, 이게 언제냐면요.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 날. 아직 폭락하기 전이죠. 저점 부근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9월이거든요. 이때예요, 이때. 이때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래 놓고, 이제 좀 밀리니까, 신한금융 투자가 바로 말을 바꿉니다. 자, 태양광 시황 부진. 같은 분이에요. 네, 같은 분이 쓰셨어요. 예. 그, 태양광 시황 부진으로, 지속하면서 이 정도면 거의 이건 파지 말라, 팔라는 리포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정말 집중적으로 팔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뒤로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 뒤로 주가는 올랐고요. 목표가 10만원 하셨던 곳들이 많았는데, 목표가 도달했어요. 예, 이거 박수 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저는 이걸 박수를 쳐야 될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맞췄다 그래야 되나,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되게 이게,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참, 표현할 말이 참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다 틀렸어요, 다. 그냥 올해 내내 틀렸습니다. 그냥. OCI 더 간다 그럴 때는 안 가고요. 이제 이제 안 갈 거다 할 때 다시 오르고 있어요, 지금. 증권사에서 매도를 하니까 또 주가 올랐네요. 더 웃긴 겁니다, 이거. 근데 목표가 하향했는데 또 기관은 또 신나했어요, 또. 네, 도대체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전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 사실 이해는 어떤 메커니즘인지 이해는 다 하고 있는데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가끔. 예. 일단 먼저 봉수 선생님 한번 OCI 뭐 전망도 괜찮고요, 사실은. 예. 예. 근데 뭐 이런 행태들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한번 코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OCI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1월 이후부터 OCI는 당분간 보지 말자 그런 주의였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 향후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뭐 상승했다기보다는 어떤 인위적인 좀 움직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태양광 시장 자체가 미국하고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거의 수요가 절반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뭐 친환경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또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좋아하지 않고요. 사실은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실적 같은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뭔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오래 가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아직 임기가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OCI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또 9월에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주가
주가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건 지수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등했을 때도 지수가 반등하면서 나온 흐름이 컸는데요. 지수의 영향이 좀 많이 받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다시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조금 반등이 나오니까 다시 가는 거 아닌가 하고 다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올해 초고점에서 벌써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낮아 보이는데 흐름을 보면은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수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스타임 미스터님. 근데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하원 다 가졌을 때랑 그래도 하원을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을 때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실 태양광 다시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올라온 면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주요 이평선들 좀 이게 차트 보신 분들은 주요 이평선 좀 뚫어낸 모습이라기 때문에 사실 뭐 중고사 목표가가 다 이제 맞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어부지리로 뒷걸음치다가 이렇게 맞춘 상황인데 OCI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OCI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조금은 부정적인 뷰를 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단타를 이야기 드리는 거죠.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패널이 이제 수요가 많아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수요를 하는 국가가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이 기존에 썼던 석유, 석탄 베이스의 연료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는 중국에 이제 많이 가져다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중국에서의 보조금 축소 문제가 이 OCI의 주가를 강하게 좀 떨어뜨렸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 완화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보조금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사실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협상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협상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OCI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재차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내에서도 만약에 이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게 된다면 이제 OCI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계 최고 폴리실리콘 회사가 있긴 합니다. 그 고리어품이라고. 근데 그 고순도는 아니죠, 여기는. 네, 그 기업이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OCI는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OCI 같은 경우 그냥 저는 딱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OCI가 이제 안 될 거다 하고 다들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이제 딱 한 군데만 다시 또 OCI 간다 리포트가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많아질수록 그때 좀 경계해라. 저는 그렇게 좀 얘기 좀 싶고요. 그리고 이거 OCI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 한 번만. 자. 저는 이 증거사 리포트에 좀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아시는 분이 49만 5천 원에 아직도 들고 있어요.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이거 18만 원, 19만 원에 팔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톡스타 상담 엄청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상담 많이 하셨는데 그때 리포트를 보고 이분 안 파셨대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분은 또 기회 또 놓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10만 원대까지 또 밀렸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거에 좀 책임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리포트 딱 써서 던져놨다고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면 어떻게 틀렸는지 빨리빨리 후속 리포트 내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좀 많이 그런 거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좀 양심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틀린 거 말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좀 틀릴 것 같은 리포트, 틀릴 가능성이 좀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슬픈 예감이 드는 리포트 한번 보겠는데 일단 상스타임스타님이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요 앞전에도 한번 11월 9일 날도 이 주식 사지 마라 코너를 통해서 한번 가져왔던 기업인데요. 네, 폭나겠더라고요. 네. 넷마블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제 넷마블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좀 속상하실 테지만 그래도 좀 있는 그대로 팩트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11월 9일 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넷마블은 사실 이제 앞으로
게임에 대한 개발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현저히 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것은 바로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보이그룹의 흥행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바로 이 썬데이 토즈라는 라이벌 경쟁사에서 로스트 아크라는 굉장히 큰 흥행성이 있는 게임이 출시가 된 이후 이제 어제였죠. 이제 넷마블에서는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게임이 출시된과 동시에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 혹은 실망 매물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재료가 소문에 사서 이제 뉴스에 팔라라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이제 넷마블은 이제 전형적인 그런 패턴으로 어제 과한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굉장히 거래량이 붙은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데 지금 레포트를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넷마블의 성장성은 계속된다. 또 과도한 우려는 기회다라는 이런 레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넷마블처럼 이렇게 과투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주가가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어제 이렇게 이제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가 남들보다 조금은 싸게 살 수 있는 저점 구간이 아닐까 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과한 투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투매 현상이 잦아들 때까지 저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이라는 기업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본업인 게임에 대한 개발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게임의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팔 수 있는 그런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고객이 좀 그렇죠. 중국이죠. 이제 중국에 이제 판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서는 넷마블은 게임주로서의 조금은 매력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이제 이 리포트가 어디 리포트냐면요. 메리츠 증권 리포트인데, 이 메리츠가 요즘에 과도한 우려는 기회라는 제목을 너무 자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만 금방 하면 다 그냥 과도한 우려예요. 과도한 우려인데, 예, 보시면 이 리포트거든요. 네, 이제 과도한 우려는 기회인데, 지금까지 기회인 적이 별로, 그러니까 기회라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 장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길게 한 6개월, 12개월 아니면 1년 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할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과도한 우려는 기회라는 걸 어떤 뉘앙스로 들으시면 되냐면 한 1년 정도 걸린다. 이 정도면 예.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좀 리포트를 보실 때 조금 그나마 좀 뉘앙스 좀 잘 잡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뻥뻥한 주거사 리포트 끝났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주식 사지 마라의 하이라이트. 자, 이 주식 사지 마라입니다. 자, 이 주식 사지 마라 종목들 어떤 것들을 오늘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주식 사지 마라입니다. 자, NC소프트, RFHRC가 나왔네요. 네, NC소프트와 RFHRC. 오늘은 약간, 처음에는 약간 태양광 쪽 가더니 이번에 이제 게임하고, 예, 5G네요. 네, 5G. 네. 일단 보겠습니다. 자, 먼저, NC소프트 어느 분이 가지고 나오셨나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주선 선생님, 한번 NC소프트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까지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격적으로 사실 지금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근에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조정을 받았을 때 최소한 40만 원 근처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꺾였을 때는 이제 더 큰 하락이 나오겠죠.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없는 게 가장 문제고요. 상승은 제한적이고 하락은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급에 대한 전환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종목을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는 종목, 가는 말에 올라타자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상승한 종목들에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좀 한계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흐름은 고점 박스권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는 좀 접근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NC소프트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사실 NC소프트 이제 재료 나올 거 거의 다 나와서 그렇죠. 불소 레볼루션 뭐 로열티 받는 거 해가지고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나올 건 다 나와서 사실 획기적인 거 안 나오면 좀 주가가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상스타임미스타님이 RFHIC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네, 어떤 컨셉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큰 빅 이슈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화웨이 CFO의 체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FH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통신 관련해서 진폭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전력 증폭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가장 큰 매출처가 이제 화웨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불안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RFHIC 같은 경우에는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많이 밀렸어요. 네,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밀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불확실성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서 조금은 덜어내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식 사지 마라 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사실 지금 5G 관련해서는 RFHIC는 그동안 기대감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수익 실현 물량 혹은 또 실망 매물이 동반되는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화웨이 CFO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보유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RFHIC는 지금은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RFHIC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상스타임미스타님이 얘기한 말씀 그대로 제가 오늘 전략이었거든요. 왜냐면 옮겨 타자. 이것도 안 되겠다. 옮겨 타자예요. 저 지금 사실 이제 점점 이 그 화웨이 제품을 많이 안 쓰려고 지금 다들 글로벌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아마 동남아에 그래도 판로는 열려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화웨이 그러니까 RFHIC가 납품한 회사이기 때문에 판로를 개척해서 실적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려면 동남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저희가 갈아타려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는 축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사님의 얘기를 제가 잘 들어서. 일단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에서도 화웨이 부품을 이제 안 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게 가장 큰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추가적으로 앞으로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또 신뢰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럴 때 삼성전자가 좀 빨리빨리 치고 올라와서 통신장비 쪽에서 좀 뭔가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통신장비가 좀 비싸요. 좀 마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유율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이런 거 좀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저도 이 주식 사지 말라고 가져온 게 있어요. 가져온 게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제일 좀 핫했던 종목들이요. 정치 테마주가 이번 주 그렇게 핫했습니다. 근데 제 몇 개 빼고요. 그냥 다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 대선 가려면 아직 멀었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유력 후보들 해가지고 뭐, 국무총리님 뭐 관련주, 뭐, 당 대표 관련주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몇 가지 나쁘진 않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정치 테마주도 이런 거, 여기까지 괜찮아요. TK 케미칼, 여기까지 괜찮아요. 예. 실적이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나마 이 저평가 국면이 좀 해소되고 있다. 이게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주로 엮여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뭐 진양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진양폴리 이거 꺾였어요. 이런 거 덤비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거 안 덤비셨으면 좀 하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갈 곳 없고 자금이 갈 데 없기 때문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몰린 거니까요. 제가 볼 때 지금 덤비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고 아직 구도도 안 잡혔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리하게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 좀 다시 한번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여기까지 해서 이주식사지마라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자 투자에 대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이제 다 사지 마라. 그럼 아무것도 사면 안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 투자의 대안을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먼저 봉추선 세스타님께서는 항상 이제 주식선물 매도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자, 오늘은 어떤 주식선물 매도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LGU 플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LGU 플러스. 예. 갑자기 하위 생각이 또 나네요. 예, 최근에 또 사지 말자 이런 주식들 말씀드리면 좀 꺾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죄송스럽긴 한데요. 지난주에는 넷마블을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수익이 마이너스 겁니다. 이번 주는 LGU 플러스인데요. LGU 플러스 뭐 통신주들이 그동안 굉장히 강했었죠. 이런 것들이 뭐 5G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좀 과도한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꺾이면은 중기적으로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좀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식선물 매도 종목은 LGU 플러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 LGU 플러스가 지금 하웨이 통신장비 쓴다는 것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사실 LGU 플러스 입장에서는 이게 따라잡을, 그러니까 1, 2위를 따라잡으려면 약간 이런 대안밖에 사실 없긴 해요, 사실은. 없긴 그렇죠. 한데, 마음적으로는 이해되는데, 국민 정서상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긴 한데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자꾸 삼성전자 좀, 통신장비 가격을 좀 낮추면 돼요. 좀 낮추고 빨리 양산해서 빨리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삼성전자에서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상승 타이밍스타님께서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셨다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기업은 태광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태광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성광밴드와 유사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이게. 그렇죠, 이제 투자에 대한으로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죠. 그렇죠. 이제 피팅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 이 피팅류가 지금에 와서 수요가 지금 늘어나냐, 이거를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피팅류라는 것 자체가 정유 플랜트와 LNG 선박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4분기 들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섹터가 바로 이 조선업, 그중에서 이제 LNG 선박의 수요, 그리고 이제 해외 플랜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LNG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해외 정유 플랜트 사업도 이제 확대가 되면 이 피팅류를 만드는 기업은 계속해서 외형 성장 그리고 실적의 성장도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이제 LG 화학이라든지 SOA 이런 정유사들이 지금 설비 증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수주, 해외 수주, 그리고 신규 성장 동력으로는 LNG 선박의 수주, 이러한 부분이 맞물려서 이 피팅류 같은 기업들, 지금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같은 기업들은 저는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태광이라는 그룹을, 태광에 대해서 가지고 나오셨고요. 사실 태광이 이제 태광 산업도 있고 태광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언론 매스컴 많이 나오는 별로 안 좋은 걸로 많이 나오는 회사는 태광 산업입니다. 태광 산업이니까요. 어떤 얘기 하시는지 시청자 잘 아실 거예요. 요즘 하도 시끄러운 약간 그런 게 좀 좋은 뉴스가 있었죠.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거기 태광 산업인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태광까지 해서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딱 보니까요. 상당히 지금 오늘 시간이 딱 맞아요. 항상 이렇게 제가 시간을 이렇게 잘 맞추면은 여유롭게 좀 얘기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 시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간단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봉초선 회사님 이번 주까지만 하고 못 나오신다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인사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출연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요.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정이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류의 방송을 출연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방송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하는 동안 상당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봉초선 회사님이 가지고 나온 주식 선물 종목들을 주간 단위로 제가 봐왔는데 약 격중률이 한 80,
9% 정도 되더라고요. 네. 상당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 매수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죠. 그래서 가끔 공포의 시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종목 언급되면 별로 안 좋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스타님이 얘기해 주신 그 태강은 매수 종목이니까요. 반드시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 마치고요. 민재 앵커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봉출 선생 스타님과 함께 두 분의 스타분들 여기서 우선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1부에서 이주식 사지 마라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이주식 사지 마라에 나왔던 종목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너무나도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계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10분 쉬었다가 1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을 해뒀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빠르게 아직까지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잠시 뒤에 2부에서도 역시나 별톡방 통한 소통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참여 코드가 걸려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TALK2020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로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들 선물 챙겨가시라고 오늘도 퀴즈 드릴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산타 랠리, 2번 인디언 랠리, 3번 서머 랠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맞춰주실 것 같은데 2부에서 역시나 힌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10분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게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